안녕하세요 여러분. 장면 연기 2주차 수업입니다. 이 영상은요 분반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오늘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생들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요 아메리칸 액팅 메소드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스타니슬랍스키나 샌포드 마이즈너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스타니슬랍스키를 비롯한 전체적인 아메리칸 액팅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은 배우라면 필수로 해야 하는 기초 훈련을 바탕으로 대사 훈련, 심체 움직임 훈련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틀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초 훈련이고요. 이 훈련은 기본 훈련에서부터 메소드를 활용한 훈련까지 확장시켜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훈련을 근간으로 대사와 움직임에 적용할 생각입니다. 제 수업에서 활용할 훈련들은 아메리칸 액팅 메소드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아니면 생소한지 잘 모르겠지만 스타니슬랍스키 들어보셨죠? 러시아인인 스타니슬랍스키가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미국의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 대표적인 제자가 리 스트라스버그, 스텔라 애들러입니다. 또 샌포드 마이즈너는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고요. 리 스트라스버그와 스텔라 애들러와 함께 활동하면서 스타니슬랍스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아메리칸 액팅 메소드를 대표하는 이 세 사람, 리 스트라스버그, 스텔라 애들러, 샌포드 마이즈너, 이 세 사람은 1931년 그룹 시어터에서 만나서 비록 연기 방법론에 대한 논쟁과 여러 이유로 헤어지게 되긴 했지만 스타니슬랍스키의 영향 아래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연기 방법론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자신들을 대표하는 연기 교육기관을 운영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방법론은 모두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에 기초하고 있고 배우로서 표현의 진실성을 갖추는 것이 이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다만 그것에 이르는 과정을 달리한 것뿐이죠. 리 스트라스버그는 한 시대를 풍미하고 지금도 미국 연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메소드 연기를 주창하고 완성한 인물입니다. 메소드 연기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인 집중과 이완, 그리고 정서적 기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서적 기억이 논란의 대상이 되죠. 정서적 기억은 극중 역할의 감정, 정서를 자신의 감정으로 대체시키는 방법론인데요. 스트라스버그는 진실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 배우 자신의 과거 경험 중 유사한 것을 선택해서 그때의 감정을 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연기가 비판을 받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죠. 스타니슬랍스키는 신체적 행동을 수행하지 않고 심리적 측면에 몰두하는 배우는 진정 실제적 행동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스타니슬랍스키 후기 이론은 신체적 행동의 방법론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리 스트라스버그는 스타니슬랍스키의 초기 이론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생긴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 스트라스버그는 연기에 있어서 정서적 기억을 비롯해서 심리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죠. 스텔라 애들러는 그룹 시어터의 창단 멤버인데요. 당시 유명한 영화배우였습니다. 스텔라 애들러는 스트라스버그의 연기 훈련 방식, 특히 정서적 기억에 대한 회의감을 점점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애들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상상력을 가지고 연기할 때 극중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정서를 보다 정확하고 진실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타니슬랍스키는 그녀가 굉장히 존경하는 대상이었고 또 정서적 기업은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의 정수라고 믿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 이후에 스타니슬랍스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프랑스에 요양을 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스텔라 애들러는 스타니슬랍스키를 직접 만나러 프랑스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스텔라 애들러는 스타니슬랍스키에게 후기 이론을 전수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텔라 애들러는 신체적 행동에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리스트라스버그의 지나친 심리적 측면의 강조를 반박했고, 지나친 심리적 훈련은 배우에게 자칫하면 정신적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텔라 애들러 연기론의 핵심은 철저한 대본 분석을 바탕으로 한 대본에서 주어진 환경의 분석, 상상력, 그리고 신체적 행동입니다. 스텔라 애들러는 배우의 감정과 열정은 배우의 과거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대본의 환경에서 나와야 하며 대본을 배우 자신의 말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배우 기술의 핵심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대본 분석을 통한 요약해 말하기와 목적, 장애물, 그리고 행위의 분석들을 통해서 신체적 행동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애들러의 연기론입니다. 샌포드 마이즈너는 리스트라스버그와 작업하면서 정서적 기억을 사용할 때 배우가 자신의 과거 사건으로 돌아가야 할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극중 역할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존재해서 극중 상황과 분리되기 때문에 상대 배우와 감정의 교류가 단절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이즈너는 이렇게 스텔라 애들러처럼 정서적 기억법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죠. 또 교감이 연기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서적 기억의 사용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마이즈너는 애들러의 방법 역시 배우들에게 너무 이성적인 분석을 요구한 나머지 본능적이고 즉흥적인 진실된 행동을 해야 하는 연기를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그는 반복 훈련을 만들었는데요. 자신이 만들어낸 즉각적으로 반응케 하는 반복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이성적인 생각에서 해방되고 진실성에 더 다가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 반복하는 훈련을 자신의 연기자 훈련에 적극적으로 사용했죠. 반복 훈련은 마이즈너만의 독창적인 훈련 방법으로 그를 다룬 지도자들과 구분짓게 해주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즈너 이야기는 뒤에서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것은 스타니슬랍스키의 후기 이론인 신체적 행동의 방법론과 에튜드이고요. 또 하나는 샌포드 마이즈너 메소드입니다. 이 두 가지 이론을 토대로 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은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훈련 방법일 수 있는데요. 모든 메소드들이 사실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해 내려온 메소드들입니다. 후기에 스타니슬랍스키는 인간의 심리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신체적 행동에는 반드시 무언가 심리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했죠. 예를 들면 문을 여는 것은 신체적 행동이지만 사람들은 마음속의 심리적 이유 때문에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적 행동에는 반드시 무언가 신체적인 것이 따릅니다. 누군가가 방을 나가고 싶다. 이것은 심리적인 것이고,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갈 것이다. 이건 신체적 행동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가 떠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때는 겉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는 행위가 내면적 심리 행동의 표현일 수도 있겠죠. 모든 내면의 경험은 외적으로 신체를 통해 표현됩니다. 또 사람들은 신체를 통해 내적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죠. 스타니슬랍스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인간 영혼의 요소와 인간 신체의 부분은 서로 나뉠 수 없다는 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배우가 무대 위에서 등장인물로서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신체적 행동뿐입니다. 배우는 주먹으로 책상을 칠 수도 있고 문을 소리나게 쾅 닫을 수도 있고 질문을 할 수 있고 동료 배우에게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동료 배우를 위협하거나 격려할 수도 있죠. 스타니슬랍스키는 이러한 것들을 신체적 행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스타니슬랍스키는 말은 심리 신체적 과정의 신체적 측면이라고 보았고, 반면에 말에 내포된 이미지나 의미는 심리 신체적 과정의 심리적 측면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이러한 후기 이론인 신체적 행동과 에튜드 훈련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샌포드 마이즈너 테크닉을 중점으로 수업할 텐데요. 샌포드 마이즈너 테크닉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공부하고 연구한 분야이기도 하고 또 현재 헐리우드에서 각광받는 메소드입니다. 마이즈너는 진실한 연기의 구현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연기론 연구의 대상이 바로 교감이었습니다. 교감이란 배우들 간의 상호 반응으로서 장면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원천이며 연기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교감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마이즈너는 듣고 반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훈련 체계로서 개발한 것이 반복 훈련입니다. 마이즈너는 교감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배우의 집중이 항상 상대방을 향해서 있어야 하고, 그래야지만 배우가 순간의 충동과 반응으로서 진실한 실현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반복 훈련은 다른 연기 교사들의 방법론과 달리 상대가 있어야 가능한 훈련 체계입니다. 음성이나 신체 등 일반적인 배우 훈련의 방식은 대개 배우 혼자서 훈련하는 방법들이고, 훈련 방식 또한 어려워서 실제 현장에서 배우들이 이를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요. 이에 반해 반복 훈련은 둘이서 훈련하는 방식으로 배우 간의 교감을 향상시켜주고, 훈련 방법 또한 단순하고 쉬워서 배우 훈련에 실제 적용하기가 용이합니다. 이것이 여타의 연기론과 구별되는 샌포드 마이즈너 연기론만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이미 미국에서는 마이즈너 테크닉이 배우 훈련 방법론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고 가장 큰 보편성을 얻어서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역시 마이즈너 연기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마이즈너 테크닉을 학교나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마이즈너에 대해서 모르는 연극 학도들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히 개요만 설명했고요. 네, 영상을 다 보셨다면 댓글란에다가 영상 시청을 완료하였다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것으로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여러분을 뵙고 실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